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국대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하여 모집 인원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간 감소하고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국대 또한 안정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전형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동국대는 종합전형을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그것입니다. 두드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즉, 서류평가로 일정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추린 후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면접은 수능 이후 실시되었으며 올해도 그러리라 예상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과 전공에 대한 이해 및 관심입니다. 학업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시험, 즉 내신 점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 깊은 교과목의 성적은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이니 본인의 학생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위와 같은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에 진행되므로 동국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부터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일반고 기준 내신 2등급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함을 예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이 내신을 기계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인 등급은 아닙니다. 본인이 일반고에 재학 중이고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의 내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골고루 퍼져 있고 관심 분야가 비교적 뚜렷하다면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단, 두드림 전형과는 다르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면접이 없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명 이내입니다. 계열별로는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니 본인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이 없으므로 학생부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내신 등급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인 학생 중에 수능으로 동국대 이상을 진학하기 어렵겠다 싶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에 자신이 없으나 내신 성적 및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40% 중 20%는 교과이며 나머지 20%는 출결과 봉사시간을 점수화하여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서 큰 변별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역시 논술을 잘 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논술은 수능 이후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논술 일정이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이 진행된다는 것은 본인의 수능 성적 가채점을 분석해 보고 논술을 참석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놓고 수능 성적에 맞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동국대는 인문계열은 통합국가형 글쓰기 논술을,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을 실시합니다. 논술 기출문제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살펴보시고 준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만 실시되므로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을 유도하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나 과학 논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지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중심 전형인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및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이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탐구 100분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대략 국수사 평균 100분위가 인문계열은 92에서 93 사이, 자연계열은 국수과학 평균 100분위 87에서 90 사이에서 합격자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국대 역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므로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땠으며 나는 어떤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에서 받았느냐가 중요하므로 평균 100분위 성적은 대략적인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계열별 수능 과목의 반영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열별로 과목별 비중이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4개 영역을 골고루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사의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는 한국사에서도 변별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이 3, 4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동국대학교 정시 모집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국사는 무조건 1등급, 즉 50점 만점인 한국사에서 40점 이상을 맞겠다는 각오로 학습 시간을 분배해야 하겠습니다. 영어의 경우 3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안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익대학교의 선발 계획안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